자격증 추천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걸 추천을 할 거냐면 저희의 채널은 또 기계 채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격증 그러면 저희 채널에서도 많이 얘기한 기계제도 기능사가 있죠.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가 있는데 이제 필기가 있고 실기가 있죠. 이제 필기는 웬만한 분들이 다 붙으시는데 요 실기가 제가 이제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실상 산업기사와 기사의 실기시험과 거의 똑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사시험이랑은 예전에는 똑같았는데 지금은 기사시험이 좀 더 어려워졌죠. 산업기사는 이제 설계 변경이 여기 들어가서 산업기사가 좀 더 어렵다고 볼 수 있지만 실은 전반적으로 다 어려운 자격증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런 자격증을 노리다가 이제 이게 정말 많이 떨어지고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그러면은 먼저 이거 포기하시라는 게 아니고 그 전에 먼저 이 자격증을 따면 어떨까 해서 추천을 좀 드리는 게 CAT 자격증입니다. CAT 고양이죠. 고양이. 자격증 이름이 좀 이상하다 싶을 수 있는데 아니죠. 헛소리고요. CAT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CAD Ability Test. 그래서 영어 공부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앞자를 따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게 뭐냐면 CAD 실무 능력 평가라는 시험입니다. 이게 이제 CAD, 어빌러티 하면 능력, 무슨 뭐 테스트 시험 이렇게 돼가지고 CAD 실무 능력 평가 이래가지고 한국 생산성 본부라는 곳에서 주관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많이 아직도 안 알려지긴 했는데 이게 2019년인가서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유명하지가 않은데 이전에 이게 이미 존재했던 자격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 이전에 ATC라는 이름으로 존재했던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ATC 뭐 2급, ATC 뭐 1급 뭐 이렇게 있는데 1급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건 아니고요. 1급은 이게 이제 오토캐드의 3D를 보는 시험이라 우리한테는 필요가 없습니다. 화면 좀 정리하고 다시 좀 보자면 지금 현재 오토캐드 이제 CAD 실무 능력 평가라고 불리던 것 시험이 원래는 ATC 시험이었다. 그러니까 2019년 이전에는 ATC라는 시험으로 불렸다. 이게 이제 ATC 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관을 했었고 이게 이관이 됐어요. 이관이 돼가지고 관리를 현재 2019년 이후서부터는 여기서 관리를 하는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충 이제 이런 자격증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이게 실제 실무에서 많이 사용이 되냐? 이게 이제 민간 자격증이기 때문에 실무에서 많이 사용이 되지 않으면은 이거 딸 이유가 없죠. 왜냐면 기능사나 산업기사나 기사 같은 경우에는 국가 자격증이잖아요. 중요하거든요. 국가 자격증이라는 거. 근데 얘는 민간 자격증이다. 그럼 얘를 딸 이유가 뭐가 있냐 할 수 있는데 국가 자격증이 좀 어려우니까 이게 좀 이제 난이도가 하드하니까 이거보다 약간 쉬운 이걸 먼저 따놓고 그 다음에 취업을 먼저 하기 위해서 좀 쉬운 걸 따서 충분히 이용을 할 환경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천천히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전략을 짜시라는 거죠. 어려운 것만 매달리다가 계속 떨어지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 시험을 떨어지는 그 시간 동안에 시간이 낭비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이 일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엔 뭐가 되죠? 돈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먼저 쉬운 거를 따가지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시라는 겁니다. 그러고 돈을 벌면서 푼돈이더라도 안 하는 것보단 낫거든요. 그래서 취업하기 위해서 자격증 따는 거니까 이 자격증을 먼저 좀 취득을 해놓고 그 다음에 취업을 해놓고 관련된 일을 해가면서 최종적으로는 이 자격증, 국가 자격증을 따는 그런 전략으로 좀 가면 좋겠다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자면 이 자격증은 CAT 자격증은 필기 시험이 없어요. 필기 시험이 없고 실기 시험으로 한 번에 합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시험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시험이 존재를 하고 이번에 떨어지면 다음 달에 바로 응시가 가능합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점이죠. 보통 국가 시험 같은 경우에는 기능사는 4번, 산업기사는 3번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433 1년에 이렇게 되게 되는데 얘는 1년에 12번 공지되고 있는 시험 일정이고요. 1년에 이게 연 12회 보는 게 맞는데 이미 이제 지나간 날짜들은 지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재는 6회 남아있고 원서 접수는 요때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이 시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렇게 2D CAD 시험을 보는 이런 자격증이고 내용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자격증이라는 거고요. 한국 생산성 본부에서 시행하는 자격
이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민간 자격증입니다. 국가 기술 자격, 기능사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국가 기술 자격증이 아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를 지나쳐가는 중간 보스급으로 이제 보시라는 거고, 최종적으로는 꼭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을 하셔야 돼요. 국가기술 자격증이 훨씬 난이도가 있고 공신력이 있는 겁니다. 나라에서 정해놓은 거죠, 그렇게. 자, 요거는 뭐 지식과 기술을 평가하는 시험이라고 하고, 자격 취득이 아닌 활용을 위한 자격이다. 뭐 이런 내용이 있죠. 응시 자격은 제한이 당연히 없죠. 민간 자격증은 웬만해가지고 응시 자격이 없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고요. 여기 1급 시험도 있고 2급 시험도 있는데 우리는 무조건 2급입니다. 2D에서 2급에서 우리가 이제 CAD 2D 배우는 거에 대해서 시험을 보게 되고요. 시험 시간은 90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CAD는 어떤 걸 사용해도 상관없는데 대부분은 이제 오토캐드가 깔려있죠. 우리나라는 아닌 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거의 없을 겁니다. 학원에서 보통 시험을 보게 되거든요. 직업훈련 학원에서 보게 되는데 이들 중에 여기 깔려있는 캐드로 시험을 보아야 되겠죠. 대부분 오토캐드가 깔려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합격의 결정 기준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인 사람입니다. 이거 국가기술 자격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똑같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1급은 응시료가 66,000원, 이제 우리랑 상관없고 우리는 2급을 봐야 됩니다. 국가기술 자격 같은 경우에는 국가기술 자격은 필기가 뭐 한 15,000원인가 그렇고 실기가 한 25,000원인가 뭐 그렇죠. 이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시험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보는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같은 경우에는 기사는 좀 더 비쌀 거고요. 그래서 한 요 정도가 되죠. 두 개 다 합쳐가지고도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게다가 요거는 좀 젊으신 분들은 나라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지원금도 주죠. 이게 뭐 만 34세인가 그 청년층까지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혹시나 국가기술 자격증을 먼저 취득하는 분이 계시다면 굳이 이거를 딸 필요는 없습니다. 국가기술 자격을 따고서는 이거를 못 따는 경우, 어려워가지고 못 딴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둘 다 동시에 준비해가지고 뭐 시험 본다, 그건 좋은데 이거를 이미 땄다 그러면 굳이 이거를 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비싸잖아요. 이건 나라에서 요 시험은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지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 국가기술 자격으로 이거를 이제 자신이 있는 친구 중에 이거를 그냥 먼저 딴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요거 따지 말라 그랬습니다. 별 필요 없다고. 하지만 이게 없다면 먼저 이걸 취득해서 캐드 실력이라는 건 어찌 보면 눈앞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건데, 경력이 없는 신입 같은 경우에는 이걸 먼저 따서 캐드 실력을 입증을 해서 취업을 하고 그 다음에 준비를 해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제가 추천을 해요. 자, 시험 시간 앞에서 나왔듯이 1시간 30분이고요.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제 이 둘 중에 하나로 배정이 될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건 아니고 시험 신청하고 나면은 배정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제 범위가 있는데, 출제 범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채점을 하니까. 근데 뭐 여기 나온 걸 갖다가 내용을 알 수는 없고요. 이따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시험을 보는지. 요런 내용들을 시험을 본다는 거고, 이게 구체적인 배점표가 있어요. 배점표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배점표를 이제 보면서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거는 이제 하기가 어렵고, 그냥 이제 요거는 규칙에 맞춰서 그리기만 하면은 웬만하면 다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요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고요. 출력을 하지는 않아요. 이 출력이라는 건 PDF로 내보내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어떻게 활용이 되냐를 좀 보면은, 직접 수집한 자료라고 하니까 믿을 수 있는 내용이겠죠. 이걸 우대하는 곳이 이런 데에서 우대를 한다는 내용이 이렇게 있고요. 뭐 포스코, 뭐 부사관 일반 전형, 뭐 기타 등등, 뭐 금호 타이어도 있는데, 물론 이제 이것만 가지고 취업을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고요. 그 외에 다른 스펙들도 좀 있어야 되긴 하겠죠. 하지만 요거를 따놓으면 이렇게 활용하는 곳이 있다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계에서 활용하는 내용을 보니까 뭐 각종 대학교, 훈련기관 이런 곳에서 요 자격증을 활용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다, 요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시험지고요. 요거는 실제 공개가 다 됩니다. 공개가 다 되기 때문에 이걸로 시험을 보실 수가 있고요. 요렇게 정면도랑 이것도 이렇게 3면도를 주죠.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우리 기계제도 기능사의 이제 실기 시험이랑 얼추 뭐 그래도 비슷한 부분이 좀 있죠. 이게 푸는 이제 공식이 있습니다. 실제 유튜브에 보면 굉장히 강의해 놓으신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CAD를 좀 할 줄 아신다 그러면 그런 거를 좀 활용해 보셔도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요런 경우가 있죠. 이게 CAD를 내가 잘 못해요. CAD를 내가 잘 못해가지고 난 CAD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제 개인적으로 CAD에 대해서 갖는 생각인데, 독학이 제가 볼 때 CAD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가능은 아닌데 뭐 X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 세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혼자 하기에는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학원을 가서 직접 배우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잡한 거 뭐 장기간 배울 필요 없고요. 그냥 주말 학원이나 저녁형 학원 있죠. 이제 평일 저녁, 주말이나 평일 저녁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거, 하루에만 한 2시간 배우는 거, 아마 주말에는 한 6시간 이렇게 배울 거예요. 6시간에서 한 8시간 배울 거고요. 평일 저녁에는 한 2시간 정도 배울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배우는 거 정도 활용해가지고 뭐 한 8주에서 한 10주 정도 할 거고, 주말반은 요것도 한 8주 정도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 좀 배우신 다음에 독학을 하셔도 되고, 아예 그냥 이 CAT 자체를 준비해주는 학원이 있거든요. 그거 다녀도 됩니다. 그것도 8주에서 10주밖에 안 돼요. 이왕이면 그런 데를 다니면 좀 좋겠죠. 이 CAT 시험 얘기하는 겁니다. 요걸 준비해주는 학원이 존재를 합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요즘에는 뭔가 결과물을 내는 방향으로 좀 가르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직업훈련 같은 경우에도 꼭 자격증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격증이 없으면은 뭔가 증명을 한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증명을 할 필요가 없이 이런 자격증은 이런 시험을 본 것이구만 확인해보면 이 정도 그리겠구나 이렇게 확인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격증을 뭐 따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이용해 보시면 이 자격증은 굉장히 쉽게 취득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은 준비 기간이 넉넉 잡고 2달 정도면 충분하고요. CAD를 처음 시작할 때 국가기술 자격증보다는 이걸로 CAD 실력을 키운다는 준비 과정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게 시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줍니다. 이걸 그대로 주고, 요거를 보고 이걸 똑같이 그리는 거예요. 요것들은 그린 게 아니고요. 요런 것들은 아니고, 요거를 그리라고 주는 겁니다. 종이를 주진 않고 PDF로 되어 있는 걸 인터넷으로만 볼 수 있게 만들어 놔가지고 이제 요걸 보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요 CAT를. 요거를 최대한 똑같이 그리게 되면은 합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과정이 아주 뭐 단순하지는 않고요. 어떤 절차가 있습니다. 일종의 공식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틀에 맞춰가지고 그대로 하면은 웬만하면 합격을 하고, 다만 이제 문제가 한 가지 있는데, 이제 심한 실수를 하게 되면 아예 그냥 탈락을 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실수에 대해서는 좀 관대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쉬운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관대하지 않다는 거. 그래서 할 때는 제대로 시험을 준비를 해가지고, 뭐 무슨 시험이든지 마찬가지지만 또 제대로 준비를 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또 요렇게 이런 어떤 규격을 줘요. 그래서 뭐 다 외워서 보는 게 아니고, 외워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암기해야 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것도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내가 뭔가 기계 설계, CAD를 활용하는 기계 설계를 하고 싶다. 근데 내가 신입이다. 그래서 경력이 없다. 자격증으로 뭔가 나를 증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능사를 따려고 했더니 너무 어렵다. 그럴 경우에 너무 어려워가지고 따기가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은 일단 취업을 위한 중간 보스급의 자격증으로 CAT를 준비를 해보자. 이 CAT에 대한 정보는 한국생산성본부 자격이라고 하는 그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보면 CAD 실무 능력 평가라는 이름으로 있고요. 먼저 이거를 취득을 하면서 CAD 실력을 먼저 올리고, 실제 CAD 실력을 올리는 거죠. 이걸 따는 과정 자체가 CAD 실력이 올라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투상에 대해서 미리 좀 쉽게 이지하게 시작을 해볼 수 있는 과정이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결과물 CAT를 시험을 본 다음에 일단 최대한 면접을 좀, 물론 그런다 그래서 다 취직을 하는 건 아니지만 CAD만 할 줄 알면은 채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취업을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국가기술 자격증을 따는 이런 코스로 가는 게 굉장히 실패 확률을 줄이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이걸 하고 나면 그 과정 중에 뭐가 있냐면, CAD 실력이 올라가니까 여러분이 자신감도 생깁니다. 어디 가서 CAD 꽤 한다고 말할 수 있게 돼요. CAD라는 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게 쉽지도 않아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CAD를 활용한 뭐 건축 설계가 됐건 기계 설계가 됐건 시작점으로 이렇게 하는 거를 추천을 드려서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기능사 국가기술 자격이 어려워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루트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